안녕하십니까. 에피더mal 그로스 팩터 리셉터 이니비터스에 대한 발표를 맡은 81번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 먼저 일로티니브에 대한 발표를 하면, 일로티니브는 EGFR 티로신 카이네즈의 강력한 억제제입니다. 일로티니브는 액티브 사이트에서 ATP 바인딩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KRAS 뮤테이션이나 EML4ALK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는 튜머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absorption, distribution 그리고 excretion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먼저 경구 투여 시 60%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피크 플라즈마 레벨은 오랄 도스를 한 후 4시간 뒤에 나타납니다. 반감기는 36시간이고 CYP3A4에 의해서 메타볼라이즈 됩니다. 플라즈마 AUC 레벨은 그 앞에서 설명되었던 제피티니브보다 10배 더 큽니다. 시라페틴 유스에 대해서 설명하면 먼저 이 약은 롱 캔서의 세컨 라인 트리트먼트로 활용되고 매일 150mg씩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펑크레아틱 캔서의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그 젬시타바인과 결합하여 사용이 되고 매일 100mg씩 복용이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다이에라, 아크네폼 래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헤파틱 페일리어, GI 퍼포레이션, 레날 페일리어, 그리고 알터리얼 트롬보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헤파틱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드러그 인터랙션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이 약은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스는 이로티니브의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를 50%까지 낮춥니다. 그리고 와파린을 사용하는 환자는 INR, 그러니까 항응고 수치가 증가되어서 응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모킹, 흡연을 하면 일로티니브의 약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피티니브와 일로티니브에 대한 저항 기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튜머는 엘로티니브와 제피티니브에 반응을 하긴 하지만 저항성이 생겨서 결국엔 종양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T790M에 의해서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약물이 결합한 것을 방해하여 레지스턴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MET 온코진은 약물에 저항하는 대체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다운스트림 메디에이터, efflux of drug, 그리고 altered receptor trafficking에 의해 레지스턴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투시마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투시마브는 EGFR의 extracellular 도메인에 작용하는 모노클로럴 안티바디입니다. 이 약은 recombinant chimeric human mouse immunoglobulin G1 안티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쥐의 항체를 합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약은 리간드 디펜던트 시그널링과 리셉터 다이머리제이션을 억제하여 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약은 그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러 사이토톡시시티, 그러니까 ADCC를 조절하여 그 튜머 셀에 대해서 ADCC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absorption, distribution, elimination에 대한 발표를 하면 이 약은 먼저 intravenous administration, 그러니까 IV 제제이고 steady state 레벨은 그 3주 인퓨전을 통해 얻어집니다.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2-3리터이고 특이하게 제로 오더 카이네틱스를 따릅니다. 즉 일정한 양으로 배설이 됩니다. 클리어런스는 EGFR 바인딩과 그 internalization and degradation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테라페우틱 유스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먼저 헤드 앤 넥 캔서에 사용이 되는데 레디에이션 테라피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티넘 베이스드 케모테라피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세컨 인디케이션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플래틴 베이스드 케모테라피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메타스태틱 콜론 캔서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노테칸 베이스드 테라피를 견디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RAS 뮤테이션이 있는 튜머는 KRAS 와일드 타입 튜머에 비해 세투시마브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나필락틱 리액션이 미리 몸속에 IgE 안티바디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파니투모마브에 대해 설명을 하면, 이것은 앞에 거와 다르게 fully humanized IgG 안티바디입니다. extracellular 도메인에 결합을 하고 앞에 거와 다르게 ADCC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on-linear pharmacokinetic characteristic을 나타내고 IV 제제로서 매 2주마다 주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steady state 레벨은 세 번째 인퓨전 때 달성되고 방광기는 7.5입니다. therapeutic use는 patient with metastatic colorectal carcinoma의 PFS를 향진시킵니다. 그리고 6mm를 2주마다 투여합니다. adverse effect는 앞에 거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HER2 new 이니비터에 대해 설명을 하면, 여기는 트랜스투즈마브로 대표되는 안티바디, 그리고 스몰 몰라클스, 레파티니브로 대표되는 스몰 몰라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HER2 positive breast cancer가 있는 환자에게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먼저 트랜스투마브는 HER2 new amplified 튜머를 가진 환자는 일반적으로 약물이 잘 듣지 않으며 재발률이 높고 생존율이 낮습니다. 그때 이 트랜스투마브를 사용하는데 수용체의 다이머리제이션을 억제하여 리셉터 카이네이스 액티베이션과 시그널링을 막습니다. 그리고 팔리텍셀과 같이 사용하거나 재발 후 모노테라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마코카이네틱스는 이렇고, 톡시시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심각한 톡시시리로는 칼디악 페일리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투여하기 전에 엘렉트로카디오그램과 칼디악 이젝션 프랙션의 측정이 필요하고, 투여하는 중에도 면밀한 팔로우업을 해야 합니다. 칼디악 페일리얼. 그리고 두 번째 톡시시리로는 5% 미만의 환자에서는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감소하고 1%의 환자에서는 congestive failure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나 되는 환자에서 left ventricular dysfunction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파티니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ERB B1과 ERB B2에 모두 결합을 하고 리셉터의 인터널 사이트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리셉터 티로신 카이네스를 억제합니다. 트랜스투마브 바인딩 도메인이 없는 일부가 잘려나간 헐2 리셉터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트랜스투마브 레지스턴트가 있는 환자들에게도 액티비티를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휘비를 쉽게 통과하여 브레인 메타스테시스를 억제합니다. 파마코카이네틱스는 이렇게 되고, 톡시시리로는 마일드 다이라 크램핑 익세브레이션 오프 가스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앞에 거와는 다르게 칼디악 톡시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